변호사는 활발하게 사람을 만나고 모임에 가고 이런 것이 변호사의 본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꼭 옳지만은 않다. 한 명 한 명에게 집중하는 변호사도 충분히 좋은 강점이 있는 변호사가 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세맛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향인은 어떻게 변호사를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간단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MBTI가 유행하면서 내향적인 사람 I와 외향적인 사람 E의 구분 방법이 대중적으로 되게 큰 인기를 얻었는데요. 일반적으로 변호사는 새로운 사람을 계속 만나고 또 만나야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외향적인 성향이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향적인 사람은 어떻게 변호사를 잘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내향형 변호사만의 강점을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제가 내향형이라서 이 주제를 준비한 것도 있는데요. 먼저 내향적, 외향적에 대해서 제가 뭐 심리 전문가도 아니고 그리고 MBTI가 그렇게 과학적이지 않다는 평도 많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자세히 다룬다기보다는 재미로 들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일반적으로 현대 심리학에서는 내향성과 외향성의 구분을 외부 자극에 대해서 뇌의 각성 정도에 따라 나뉜다고들 많이 합니다. 한마디로 외부 자극에 뇌가 크게 각성하면 내향성이고 낮게 각성하면 외향성이라는 것입니다. 내향인들은 외부 자극에 민감하기 때문에 사람을 자주 만나려 하지 않고 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나 잦은 모임이 곧 지나치게 큰 자극으로 연결되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말인데요. 달리 생각하면 내향적인 사람들은 작은 자극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도 됩니다. 그 뜻은 내향적인 사람일수록 한 자리에 오래 머무르면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는 한두 명의 사람 만나서 그 사건에 대해서 유심히 듣고 또 그 한 사건에 대해서 법적 쟁점과 판례, 법 논리와 법 이론에 대한 연구와 분석 검토에 더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다. 이런 강점이 있겠죠. 반면 외향적인 사람과 달리 내향적인 사람도 부족한 게 있습니다. 어떤 호언장담, 블러핑, 밝은 표정이나 웃음, 한마디로 좀 싹싹한 면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가 좀 친절하지 않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명 한 명의 의뢰인에 대해서는 진심이고 자기가 만나는 사람의 숫자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 적은 숫자의 의뢰인한테 더 마음을 쏟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게 내향적인 사람의 강점, 내향적인 변호사의 강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당연히 외향적인 변호사 나름대로 강점이 있죠. 그거에 대해서 내향적인 변호사 더 좋다 이런 말을 하려는 자리는 아니고요. 내향적인 변호사나 외향적인 변호사 그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의뢰인 입장에서는 자기랑 결이 맞는 변호사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 이것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걸 좋아하는 외향적인 변호사와 달리 내향적인 변호사는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나의 말을 듣는 것 자체를 즐기는 성향이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고민을 깊이 듣고 세심하게 분석하는 능력이 좀 더 뛰어난 경향이 있어요. 한마디로 내 이야기를 이해해주는 변호사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해당 사건을 깊이 있게 탐구하고 오랫동안 연구하는 것 그거 자체를 즐기고 그게 습관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법리 분석이나 판례 연구나 또 소송 전략 혹은 의뢰인 상대방과의 협상 전략 이런 전략 수립에서 충분히 강점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한 명 한 명 의뢰인에게 집중한다. 내 사건을 좀 더 깊이 있게 내 일처럼 생각해 줄 수 있고 의뢰인 입장에서는 나 한 명한테 온전히 집중해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의뢰인의 사정을 이해하는 것에도 아무래도 내향의 변호사의 강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 장점을 덧붙이자고 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이지만 사람을 만나는 자리가 적고 사람을 만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기회 자체가 적다 보니까 뭐 말실수 자체가 좀 적고 아무래도 변호사가 의뢰인의 많은 이야기를 듣고 의뢰인의 비밀을 많이 담고 있잖아요. 변호사로서 비밀 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외향적인 변호사든 내향적인 변호사든 당연히 의뢰인의 비밀을 철저하게 유지합니다. 모든 변호사들은. 근데 아무래도 내향적인 변호사들은 그런 말실수할 기회나 의뢰인의 비밀을 어쩌다 보면 누설할 수도 있는데 그런 기회가 더 적다는 그것도 뭐 장점 아닌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요즘같이 변호사들의 SNS, 뭐 유튜브 진출이 활발하고 변호사들이 만화 웹툰을 만든다거나 혹은 드라마 극본을 쓴다거나 혹은 블로그에 의뢰인의 사연을 쓴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물론 유튜브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주의해야 될 것은 의뢰인의 사연을 어느 정도 담다 보니까 당연히 의뢰인의 실명이나 인적사항은 들어가지 않지만 의뢰인의 사연을 너무 구체적으로 쓰다 보면은 의뢰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가공을 거쳐서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고 해도 내밀한 사정을 의뢰인 본인 혹은 의뢰인의 가족은 예를 들어 어떤 변호사가 쓴 드라마를 보다가 저거 내 이야기인데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내향적인 변호사가 좀 더 의뢰인의 비밀을 잘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장점도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외향적인 변호사가 나쁘다, 내향적인 변호사가 좋다, 이런 말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변호사는 활발하게 사람을 만나고 모임에 가고 이런 것이 변호사의 본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고정관념에 대해서, 그런 고정관념이 꼭 옳지만은 않다. 한 명 한 명에게 집중하는 변호사도 충분히 좋은 강점이 있는 변호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각 변호사만의 가진 자질에 따라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의뢰인이 어떤 사건을 맡기냐에 따라서 혹은 이 사건 자체의 특징이 아니라 의뢰인 자체의 결에 따라서 자기 결에 맞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생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